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서울 같은 경우에 추위가 너무 심해서 저도 막 정신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감기 검사를 끝에 좀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좀 어렵게 좀 그래도 보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좀 다들 추위에 고생들 많으셨는데 하여튼 좀 마지막 추위였으면 싶은데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여성징병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사실은 부천의 옛날에 80년대에 성고문 사건으로 굉장히 좀 유명세를 타고 이후에 이제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는데요. 1월 23일 날 페이스북에 김기현 후보는 전쟁과 국민 갈등의 행보를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1월 22일 날 페이스북에 여성이 이제 민방위 훈련에서 군사 기본 교육을 받도록 민방위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좀 올렸고, 이에 대해서 이제 권인숙이 전쟁 국면으로 사회를 이끌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위험한 행보라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들고 나와 반등을 꾀하는 여가부 폐지의 국방 버전이다. 국민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전쟁을 부추기고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을 겨냥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은 참담하다. 정부와 여당은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평화를 위한 고민을 제발 시작하라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성의 민방위 훈련 참여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왜 이게 좀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고 이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집권 여당의 지지층이 20, 30대 젊은 남성이다 보니까 이들의 병역 등에 대한 이제 불만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의 이제 제한적인 병역 의무 부과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왜 이런 행위가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것인지는 전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꼭 비단 북한과의 전쟁 안보 상황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이상 기후 때문인지 자연적인 어떤 기후의 변화 때문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기후로 인해서 날씨의 어떤 기상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름이면 태풍과 호우 피해, 그다음에 겨울이면 한파와 그다음에 대설 피해가 지금 극심한 상황이고, 예전에는 쉽게 속된 말로 군발애들 동원해서 많이 해결됐는데 지금 군인들의 병력 자원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성들이라도 어떻게 좀 안보 및 이제 재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국가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최근 전쟁의 이제 트렌드를 보았을 때 지난 21세기 이후에는 특히 이제 첨단 전력 구축의 핵심 화두였고,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은 강대국끼리의 이제 전쟁을 염두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이 이제 이런 개념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비정규전에 지금 첨단 무기로 미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첨단 무기로 대항하는 것이 한계가 발생을 했고, 결과적으로 70년이 넘게 퇴물린 이제 B-59 폭격기까지 지금 현재 버젓이 지금 B-51 폭격기까지 버젓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그나마 그래도 미국은 정말 물량과 첨단 무기의 물량으로 그나마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이제 10년, 20년씩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이것도 아무나 수행하는 것이 아님이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측에서 확보한 저가 드론, 단순한 대전차 무기, 물론 이제 예전에보다는 훨씬 더 비싸고 효율적이지만 정말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전차라던가 기타 첨단 전력에 비하면 엄청나게 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무기로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푸틴과 러시아의 전략 전술의 실패로 완전히 전력이 좀 소진되고 있고, 현재 6.25와 진짜 유사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베트남전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말 다 느끼시는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안보라는 것이 시대 상황에 맞도록 첨단 전력을 이제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와 함께 결국 국민들의 전쟁 수행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 의지의 현실판이 이제 근대 사회에서의 징병제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의 희생자에 머물렀던 여성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구가 감소한다던가
안보 상황이 또 바뀐다고 해서 이제 군사력 형성에 이제 참여해야 되는 필요성은 뭐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남성 병력 자원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유일한 뭐 대처 방안이 아니냐. 또 이전의 전쟁 등을 봤을 때 뭐 징병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여성이나 뭐 청소년 아이들이 또 공격 대상이 아닌 것은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여성이라고 해서 뭐 병역에서 어떤 빠질 것이 아니라 어떤 최소한 기본적인 어떤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나 개별 여성으로 보나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특수부대 등의 또 비정규전도 뭐 당연한 것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북한에 뭐 예전부터 저도 학교 다닐 때부터 약 10만 명 가량의 특수부대, 비정규전을 할 수 있는 특수부대가 양성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 있고, 이제 이들이 이제 유사시에는 뭐 서울을 비롯한 이제 후방 지역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떨어져서 이제 후방을 교란하고 후방의 어떤 이런 질서들을 파괴하는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할 것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여성들도 이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이제 남성들의 병력 자원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여성에 대한 뭐 징병이라던가 안보의 어떤 동원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뿐이죠. 이런 것과 함께 이제 여성에 대해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예 건국 초기부터 여성에 대한 이제 징병을 시행을 했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뭐 1948년 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독립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에서부터 워낙 수에 있어서는, 사람 수에 있어서는 이제 주위 아랍 국가들과 팔레스타인인들보다 열세였기 때문에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제 무력 항전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에 대해서도 2년간 현역으로 복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런 굉장히 무거운 군 복무 부담을 그래도 가급적이면 사회의 어떤 생활과 연계시켜서 이런 것들이 좀 격려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많은 좀 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좀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의외인 나라가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의외의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노르웨이는 뭐 명목상 GDP로는 사실 세계 1, 2위, 연 뭐 1인당 GDP가 뭐 10만 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뭐 경제 강소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인데요. 또 전쟁의 위협이 뭐 현실화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뭐 주위에 스웨덴,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과 뭐 과거에는 뭐 지배, 비지배 이런 관계가 있었지만 현재 뭐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있고, 또 뭐 러시아로부터도 아무래도 좀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큰 위협을 느낄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 2차 대전 등에서 이제 침략을 당했던 경험인지 이제 일찍이 미국 주도의 나토에 가입을 했었고, 징병제를 계속 좀 실시하고 있고 소규모의 병력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인지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현역 복무를 원하는 이도 많아서 이제 그 선발, 그러니까 모두가 현역으로 입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소규모 현역 입영을 위해서 이제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할 정도로 그래도 꽤 경쟁률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2016년 7월부터 지금 여성 징병제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스웨덴도 2010년에 모병제를 도입했다가 다시 이제 이를 징병제로 도입하고 이제 전환하고 다시 2018년도엔 여성도 징병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나라들은 뭐 우리나라보다는 덜하지만 전출산 기준으로 인해서 남성만 진입해서는 어떤 병력의 양과 질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워낙 또 여성 평등이 뭐 실현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스스로 여성들이 제기한 점도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 여성 징집 문제가 이제 논의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병력 자원이 너무 부족해서인 것이죠. 하여튼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 등 이제 그 미군 지휘관들이 뭐 회고록 같은 걸 이제 쓰면, 한국 이제 복무 경험이 있으면 카투사 장병들의 역량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 같은 경우가 좀 제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군, 이제 카투사로 근무하는 것이 뭐 한국군에 근무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시험으로 선발할 때나 지금은 이제 시험 더하기 추첨인데 이제 이렇게 선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력과 배경 등이 우수한 자원들이 가투자로 선발되었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학력, 하위 계층 중심의 미군들보다 우수한 전력으로 보이는 것이 뭐 미군 장교는 당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연간 출생 인구가 지금 2021년 26만 562명, 2019년에는 30만 2,676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공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출생 인구가 굉장히 감소했다. 뭐 임신을 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출산을 하고 출산된 신생아가 또 이렇게 지내고 하는데 이 중공 코로나로 인한 이 제한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임신을 기피하고 그런 이유로 지금 이제 한 해당 출산 인구가 지금 26만 명대로 뚝 떨어져 있는데요. 뭐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 중공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또 연 30만 명이 채될까 말까 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1971년생인데 이거 이제 저희 1971년생이 이제 베이비 붐의 마지막 연도가 그래서 이제 저희 때 출생 인구가 100만 명을 상회하였고, 이제 뭐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에서 그 입시되는 1970년생의 어떤 숫자가 10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그때 시절에 비하면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 때는 그러니까 징병 대상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상 뭐 병역 비리까지 아니더라도 어지간하면 현역 징집 대상이 아니었고, 이래서 이제 저희 기억에도 비대도시 이제 서울, 부산 등의 이제 광역시가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에 고졸이면 뭐 어지간하면 방위, 그다음에 대학 중이어도 어지간하면 방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당시 사회 분위기가 아무래도 취업 등에는 이제 현역이 아니면 어려운 좀 그런 분위기가 당시까지는 존재했기 때문에 취업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해서 이제 방위 소집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꽤 많았었습니다. 결국 이제 현재 출생 인구 수준, 그다음에 제가 이제 92년 6월에 이제 입대를 해서 총 이제 26개월 뭐 보름 정도를 이제 복무하다가 제대를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18개월이니까 뭐 병역 복무 기간 등을 단축을 고려한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 지금 징집 대상 남성이 한 50만 명이라 한 해 이제 50만 명이라 하더라도 현재 어떤 육해군 공군의 어떤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첨단군으로 전환하면 많은 병력이 이제 불필요하다 그랬지만은 뭐 그간 뭐 지금 뭐 뻘빛하면 터지는 경계 실패 사례, 그래서 뭐 노크 기손 등이 이제 판을 치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 현재의 지금 뭐 북한을 포함한 중공, 뭐 러시아의 어떤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았을 때 뭐 최소한의 기본 병력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뭐 더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 자체로 뭐 첨단군을 육성해서 어떤 뭐 안보에 대처한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얘기하고 한미 연합 전력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병력을 공급하고 첨단 전력을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이 이제 불변의 토대이고, 그러니까 뭐 이것이 뭐 한미 연합 전력, 뭐 한미 동맹의 유지와 무관하게, 그게 어떤 실효성과 무관하게 어쨌든 이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수준의 병력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징병제는 시기의 문제일 뿐 이제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권인숙 등의 이제 여성 이제 뭐 학자 내지는 이제 여성 정치인들이 예전에는 여성 징병이 확대되면 오히려 이제 그래서 여성의 이제 일반 입대자가 많게 되면 이제 여성에 대한 뭐 여군에 대한 뭐 성폭력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뭐 자연적으로 감소하지 않겠나. 아무래도 뭐 꼭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군에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 이제 직업 군인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사나 승진, 장기 복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를 고발하고 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맥락으로 보이고, 이런 반면에 이제 징병으로 이제 입대한 이제 여성들 같은 군 내부에 많아진다 보면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복무에 있을 때는 뭐 이런 부분을 좀 밖으로 호소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얼마 있다가 전역을 하니까 뭐 군 내부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보다 더 확실하게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여성에 대한 징병제, 군의 여성인들이 많아지면 이제 이런 성범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뭐 일부 여성론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뭐 그것이 뭐 사실이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최근에 정말 심각하게 발생했던 국내 성범죄 발생 상황들 보면은 정말 굉장한 많은 대책을 좀 세밀하게 강화해야 되는 것은 여성 징병제 실시에 있어서 필연적인 전제 조건이라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뭐 노르웨이, 뭐 호주 같은 나라들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에 비하면 안보 상황이라던가 국가 역량들이 정말 훨씬 더 대단한 나라임에도 참 정말 그 막대한 예산과 또 국민들의 희생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안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을 보면은 참 뭐 부자 몸조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이 안보라는 것이 정말 최대한 준비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이것을 뭐 비난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덮어놓고 뭐 군의 여성 직업 군인들을 늘려놓고서는 뭐 성적인 장난감으로밖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뭐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하고 좀 면밀한 대책을 뭐 계속 끊임없이 장기적으로 준비하면서 결국 여성에 대한 뭐 징병제도 결과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저 개인적으로 지금 저도 어린 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남의 일로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사석처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